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인사이트 허시 이사입니다. 오늘 시간은 데이터 모델링 시간입니다. 한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이 뭐냐 하면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통합인데요. DB에도 있고 엑셀에도 있고 뭐 여러 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고서 성능 최적화입니다.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집기하고 또 필요 없는 칼럼을 날리고 또 필요한 칼럼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최적화된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성능을 높여주는 겁니다. 보고서를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 신뢰성인데요. 데이터가 여러 곳에 이제 중복돼 가지고 여러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한 곳은 수정됐는데 한 곳은 수정 안 되고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딱 한 군데만 다 몰아놓고 이렇게 필요하게 잘 정리해 놓으면은 데이터 정합성,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데이터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파워 BI에서 보자면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 모델링하고요. 그리고 덱스 이 두 가지입니다. 데이터 모델링은 언젠가는 한번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분야였습니다. 간혹 이제 회사에 다른 이제 회사에 가보면 구축해 놓은 데이터를 제일 처음에 제가 보게 되면 데이터 모델링을 보거든요. 테이블을 어떻게 정리해 놨는지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데이터 모델링이 잘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깔끔해지지 않고 뭐 측정값도 더 복잡하게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요 다음 이 2회에 걸쳐서 하는 이 강의 내용을 잘 들으셨다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내용은 이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이 아래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좋은 내용이 들어있는 사이트를 찾아서 그 내용을 10가지 스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9가지만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잘 익혀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가지 한번 먼저 볼까요? 첫 번째로는 사용하지 않는 필요 없는 열은 삭제해야 되겠죠. 원본 데이터에서.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행을 삭제하는데 대표적인 게 테이블을 어그리게이션, 집계하는 겁니다. 예, 그룹핑하는 거죠. 그리고 날짜 같은 경우에 옵션에서 세팅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날짜를 딱 업로드하면 날짜 계층 구조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계층 구조 안 만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이 모든 것이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타 스키마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관계 스타 스키마를 딱 구축해 놨더니 데이터를 정리해서 올렸더니 1대1 관계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1대1 테이블 두 개를 병합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매니 투 매니 그리고 양방향 관계 형성되고 만들어지거나 이럴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좀 뛰어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다거나 좀 생각을 해볼게요. 6번은 하여튼 뛰어넘겠습니다. 그리고 7번은 컬럼이 상이한 컬럼이 많이 있으면 좀 문제가 돼서 되도록이면 컬럼에 그 딱 봤을 때 상이하지 않은 이제 다른 뭐 A, B, C, D 컬럼이 다르게 많이 있어서 상이한 컬럼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비슷한 같은 내용이 같이 들어있으면 데이터도 더 적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7번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날짜, 시간 이게 날짜와 시간이 같이 있는 경우 이럴 때 보면 한 컬럼에 날짜, 시간이 같이 들어있다 그러면 상이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죠. 이것을 날짜 따로 시간 따로 이렇게 나눠 놓으면
상이한 칼럼 수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데이터량도 적고 관리도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도 데이터 용량, 데이터 크기가 달라져요.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 측정 값이라든지 세열이라든지 원본 데이터가 아닌 우리가 측정 값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또 세열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내면 용량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임포트 데이터를 직접 다 원본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데이터를 직접 연결해 가지고 파워 BI에서는 데이터를 안 갖고 있고 원본 데이터를 바로 불러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보면서 하나하나 실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하지 않는 열 삭제. 근데 사용하는 열인지 사용하지 않는 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2페이지 정도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 테이블 중에서 사용하는 테이블도 있고 사용하는 필드도 있고 안 쓰는 필드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열을 삭제한다 그러면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 도구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 도구고요. 저는 3개를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2가지를 추가로 설명드릴 겁니다. 활용해서 자, 파워 BI 헬퍼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파워 BI 헬퍼가 떴고요. 이 중에서 이제 모델의 연결 이걸 버튼을 누르면 파워 BI 지금 보고서의 모델과 연결이 됩니다. 자, 연결을 누르시고 자, 여기서 쓰는 테이블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상단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선택해 보면 자,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테이블, 사용하지 않는 필드, 사용하는 필드, 사용하는 테이블 이렇게 쫙 뜨거든요. 이 빨간색 중에서 보고 '아, 이 칼럼은 필요 없겠다.' 생각하는 건 날릴 수 있습니다. 물론 테이블도 날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쓸 것 같은 거는 날리면 안 되겠죠. 반드시 여기 봤더니 '이 필드는 안 쓸 거야.' 이런 것들은 인제 날리면 되겠죠. 이 툴 이런 외부 도구를 추가로 이렇게 설치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 설치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는 파워 BI 헬퍼를 켜 본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사용하지 않는 행을 삭제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룹핑하는 거죠. 테이블을 짓게 하는 겁니다. 자, 어디로 가냐 하면 우리 홈에 데이터 변환 여기 누르면 뭐가 나오죠? 파워 쿼리 편집기가 나오죠. 자, 파워 쿼리 편집기가 떴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F세일즈라고 있는데 이 F세일즈를 있는 그대로를 올려서 썼어요. 보통 이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걸 복사를 하겠습니다. 얘를 집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집계 테이블을 파워 BI로 올려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본 그대로 쓸 필요가 없어요. 자, 복사를 하시고 붙여 놓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원본 데이터라고 하나는 원본 데이터 ORG라고 줄까요? 예. 오리지널 테이블이다 이렇게 넣어 놓고요. 이거를 F세일즈를 한번 집계를 해 보겠습니다. F세일즈. 오더 데이트하고 상품하고 그리고 고객별로 팔린 수량, 팔린 금액 그리고 코스트 요 5개 요 3개를 기준으로 이 QTY, AMT 코스트를 집계해서 쓰면 된다. 이렇게 원본을 다 이렇게 가지고 와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결정이 내리면 이걸 집계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집계를 하면 되냐면 여기 홈에 가면 그룹화라고 있습니다. 홈 탭에 여기 그룹화. 그룹화를 눌러서 이 F 언더바 세일즈를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룹화 버튼 누르고요. 기본이 아니라 고급 기능을 쓸 겁니다. 자,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기준이 되는 게 날짜, 오더 데이트. 그룹핑할 칼럼을 하나 또 추가합니다. 프로덕트 아이디, 그룹화, 그리고 커스터머 아이디. 이렇게 하고 자, 합계를 낼 거예요. 이 세 개를 기준으로 QTY를 집계를 할 겁니다. 자, 토탈 QTY, 토트 QTY라고 그럴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집계할 것도 추가합니다. 필드를 합계로 집계할 거다. QTY하고 AMT, 토트 AMT 또 집계 추가 합계를 할 건데 코스트, 토트, 코스트 이렇게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이 그 세 개의 기준되는 칼럼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됐습니다. 나머지 칼럼은 없어지고 세 개의 칼럼이 집계가 됐습니다. 이건 뭐 정수로 바꾸시면 되겠네요. 지금은 십진수로 되어 있는 걸 정수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이 테이블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F1과 세일즈 오리지널 테이블 있죠. 여기 원래 집계하기 전에 걸 이거는 올리지 않을 거예요. 파워 BI 데스크탑 쪽으로 올리지 않을 거라면 우클릭을 해서 로드 사용이 돼 있는데 이걸 풀면 로드하지 않습니다. 로드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놓고 닫기 및 적용하면 이 집계된 F1와 세일즈 테이블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두 번째 스텝, 10단계 중에서 두 번째 스텝, 사용하지 않는 행을 집계를 해가지고 행을 없애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쓰시면 여러분들 속도가 빨라지겠죠. 원본 데이터가 뭐 20만 건 있던 것이 이렇게 집계했더니 뭐 3만 건으로 줄었다 그러면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조회하는데 건수가 적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셔라 이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 배웠으니까 원상 복귀를 하겠습니다. 예. 자, 요번에는 날짜가 여기 보시면 디언더바 데이트 날짜 테이블에 데이트가 기본적으로 날짜 계층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연도, 분기, 월일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날짜 계층으로. 이거를 차지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세팅에서 설정에 가셔서 옵션에 가셔서 그러면 옵션 창이 뜰 겁니다. 여기에 현재 파일의 데이터 로드 여기가 보시면 여기에 자동 날짜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풀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자, 날짜가 계층이 없어졌죠. 예, 요거는 선택 사항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회사에 또 필요해서 그럼 날짜 계층 어떡하냐? 여기다가 이걸 이용해서 날짜 계층 만들면 되겠죠. 어, 예. 이거는 선택 사항인데 저라면 그냥 이건 날짜 계층 그냥 쓸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렇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이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다시 날짜 계층 저는 그냥 쓸 거고요. 그다음에는 스타 스키마입니다. 자, 스타 스키마 구조라는 것은 이 구조가 별 모양처럼 됐다고 해서 스타 스키마 구조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건 동영상에 있는데 이 디멘전 테이블이 보는 관점이죠. 보는 관점. 상품 관점으로 이 그 매출 테이블 매출을 보는 거죠. 이거는 날짜 관점으로 매출을 보는 거고 고객 관점으로 매출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프로덕트 아이디로 연결돼 있고 날짜는 날짜 필드로 연결돼 있고 여기는 커스텀 아이디로 연결돼 있는데 이렇게 관계를 연결해 가지고 스타 스키마 구조로 연결해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상품은 여기만 있어요. 데이트는 여기만 있고 고객은 여기만 있습니다. 고객 정보가 여기 들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 저기 막 흩어져 있지 않고 요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게 스타 스키마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예.
제가 전에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놨기 때문에 이전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인제 오늘 할 건 한 가지 남았습니다. 1:1 관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1:1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고객 정보인데 하나는 고객 정보가 들어 있고요. 주 어디에 사는지, 등록을 언제 했는지 뭐 이런 것, 고객 이름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거죠.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여기에 1:1로 고객의 신용도가 들어 있는 거예요, 이쪽 테이블은. 그래서 이렇게 1:1로 되어 있는 테이블은 하나로 합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걸 끊으세요. 관계를 끊고요. 일단 끊고 파워 쿼리 편집기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서 이 두 개를 합치면 돼요. 어디서 합치는지 어떻게 합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D 언더바 커스터머하고 D 언더바 크레딧 이 두 개를 합칠 건데 D 언더바 커스터머에다가 이 맨 끝에다가 D 언더바 크레딧에 이 크레딧 A, B, C, D 이 등급을 여기다 넣을 겁니다. 예. 자, D 언더바 커스터머에다가 넣을 겁니다. 자, 여기 메뉴 보시면 홈에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쿼리 병합이라고 있습니다. 펼쳐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새 항목은 두 개를 합쳐서 새 테이블로 만든다는 거고요. 이 쿼리 병합은 지금 선택한 테이블에 추가할 테이블을 합쳐 넣겠다는 겁니다. 이 디언더바 커스터머의 쿼리 병합, 네, 쿼리 병합입니다. 누르시면 창이 떠요. 디언더바 커스터머에 디언더바 크레딧에 있는 것을 넣을 텐데 두 개가 연결해야 되겠죠. 커스텀 아이디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다중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이쪽 누르고 이쪽 누르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디언더바 커스텀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필드가 디언더바 크레딧의 필드가 다 들어온 거예요. 요거를 펼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펼치기 표시가 있잖아요. 펼치면 "어떤 필드를 여기다 쓸래?" 이렇게 물어봐요. 커스텀 아이디는 필요 없고 크레딧만 필요하죠. 우리 엑셀에 VLOOKUP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크레딧. 그럼 A, B, C, D 등급이 여기 쭉 들어옵니다. 예. 여기 원하는 필드가 지금은 하나였는데 두 개 막 이렇게 선택해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놓으면 D 언더바 커스터머에 여기 데이터가 들어왔고 여기 D 언더바 크레딧은 필요 없죠. 그러면 여기에 파워 BI 데스크탑으로 로드 안 할 거야. 이걸 풀겠습니다. 로드 안 할 거야. 로드 안 해. 로드 사용 안 함. 예. 이렇게 놓고 닫기 및 적용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여기 크레딧 생기겠네요. 자, 로드 되었습니다. 자, 여기 크레딧 필드가 들어왔고요. 크레딧 필드가 들어왔고 아까 그 크레딧 테이블은 안 올린다고 그랬으니까 없어졌습니다. 여기 필드명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시면 됩니다. 예, 바꾸시면 돼요. 더블 클릭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바꿔 볼까요? 여기 이름을 그냥 크레딧으로 해 볼까요? 네,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했던 거가 1 번부터 5번 스텝까지 해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좀 어려운 면도 있는데 한번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필요한 거니까 잘 익혀 두셨다가 데이터 모델링 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